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은주야, 내일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명령조였죠.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은주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혼 7년 차, 그동안 한 번도 편하게 며느리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큰 며느리인 언니는 늘 눈엣 가시였고 둘째 며느리인 자신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은주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튿날 시댁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민석, 그리고 큰아들인 민우 오빠까지.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들 왔으니까 얘기할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우 며느리 수진이 말이야. 이혼시키기로 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큰 며느리 수진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시댁 일에 늘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민우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7년 봤는데 도무지 우리 집안 며느리 같지가 않아. 이유라는 게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결정은 이미 확고했어요. 수진이한테는 내가 이미 통보했어. 다음 주까지 집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지. 민우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의견? 네가 무슨 의견이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랐어요. 옆에 앉은 은주 씨의 남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은주 씨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혼자 주방을 지키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시어머니가 은주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훈의 아이들 둘 내가 맡아서 키워.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수진이는 내보내도 애들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 우리 핏줄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민우는 혼자 애들 키울 형편이 안 되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 체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애들 데려다가 키워. 너희 집이 넓잖아. 은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 둘을 갑자기 맡아서 키우라니. 어머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조카잖아, 조카. 가족끼리 도와야지. 옆에 있던 남편 민석이 거들었어요. 그래, 은주야. 조카들인데 우리가 좀 돌봐줘야지. 은주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도 늘 참아라고만 하던 사람이었죠. 여보, 우리 둘만 사는 집에 갑자기 아이 둘을 데려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엄마 없이 지내야 하는데. 그럼 큰오빠가 키우시든가 아니면 어머님이. 형은 바빠서 못 키우고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주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편리한 해결책으로만 본 거예요. 큰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고 아이들은 둘째 며느리한테 떠넘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네가 시집 온 지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뭘 해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 하나 못 낳고 명절 때도 수진이만 못하고
이번 기회에 조카들이라도 잘 키워서 며느리 도리 좀 하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건 의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시댁에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요즘 세상에 애 못 낳는 여자가 어딨어. 그냥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우 오빠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근데 애들 생각 좀 해줘. 네가 아니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 모두가 은주 씨를 압박했습니다. 은주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조카들을 제가 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은주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큰오빠와 수진 언니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친부인 큰오빠가 책임지셔야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것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은주 씨의 팔을 잡았어요. 은주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손 놓으세요, 여보. 은주 씨는 냉정하게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결혼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거든요. 7년 동안 참았습니다. 며느리 도리 못한다는 말도 애 못 낳는다는 핀잔도 다 참았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수진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신다는 이유로 쫓아내시면서 그 아이들까지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소파를 탁 치며 소리쳤어요. 이것이 진짜. 네가 감히 누구한테.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은주 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너 지금 진짜 나가는 거야? 민석이 황급히 말렸지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집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여보는 어머님과 더 이야기 나누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것이 며느리야? 민석아, 너도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은주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 할 때라고. 사실 은주 씨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결혼 전 은주 씨의 본명은 강은주가 아니었습니다. 유은주. 그게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죠. 유명 건설사 유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대학 시절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성을 바꾸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민석을 만난 것도 그때였어요.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평범한 남자가 좋았죠. 재벌가 딸이라는 걸 밝히면 달라질까봐 그냥 부모님 안 계신다고만 했었습니다. 민석의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없는 것이 시집이나 와서 잘됐다. 시어머니가 가끔 던지던 말이었죠. 은주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고요. 결혼 7년 동안 은주 씨는 의도적으로 친정과 거리를 뒀어요. 아버지인 유 회장은 딸의 결혼을 반대했었죠. 그 집안 사람들 내 배경을 모르잖아.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될지. 아빠,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리고 매달 생활비는 내가 보내줄게.
필요 없어요, 아빠.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렇게 은주 씨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시댁 눈치 보며 무시당하며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걸. 집에 도착한 은주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은주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워 들렸습니다. 은주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맞았지? 유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7년 전에 아빠가 뭐라고 했니? 내 배경을 숨기고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미안해요, 아빠. 미안할 거 없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잠시 후 유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려고요, 아빠. 깔끔하게. 다음 날 은주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진그룹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주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명의로 된 것만 가져갈게요.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 가족들이 사모님께 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요? 그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큰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키려는 건 명백한 불법이죠? 물론입니다.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그 부분도 준비해 주세요. 수진 씨를 도울 방법으로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은주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시어머니가 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심만 하고. 민석은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사흘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또? 수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이랑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데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그게 설마 은주가? 바로 그날 저녁 은주 씨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였죠. 여보, 이게 무슨? 민석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은주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입니다.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7년 동안 충분히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 제 명이죠? 제가 결혼 전에 산 거. 그건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이사 준비해 주세요. 집은 제가 가져갑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하나입니다. 이 주택은 의뢰인의 혼전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석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은주야,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해보자. 하지만 은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참고로 의뢰인께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대한 처사죠.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강은주.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존댓말 사용해 주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 이것이. 그리고 수진 씨 이혼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들어갈 겁니다. 강제 이혼 교사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민우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은주 그것 데려와. 무릎 꿇려서라도 용서 빌게 해. 하지만 민우는 난처한 표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 거 보면 제대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때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저희 회사랑 거래하던 유진그룹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대요. 뭐? 민석이 다니는 중경건설사는 유진그룹의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계약 파기는 곧 회사의 존폐를 의미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민석은 그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한편 민우의 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민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든요. 대표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거래처들이 손을 떼는 건. 직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민우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지 오래였죠. 은행 대출도 많았고 이번 달 직원 급여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까지 끊기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형님, 저예요. 은주야. 너 혹시 회사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우는 그 속에 숨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 언니랑 이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세요.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거래처 복구는? 형님이 어머님을 설득하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어머님 말씀만 따르신다면. 은주 씨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형님 회사는 다음 달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동생 며느리로만 알았던 은주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우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우의 말에 발끈했어요.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전수진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이것이 엄마 말도 안 듣고. 어머니 제발요. 이러다가 다 망합니다. 민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망해? 뭐가 망한다는 거야? 회사가 문 닫을 위기예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거래처들, 은주의 전화,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그게 은주가 한 짓이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그것이 감히.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은주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걸까? 며칠 후 시댁 전체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시어머니, 민우, 민석, 그리고 수진까지. 긴장감이 감도는 거실에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죠. 다들 모이셨네요. 은주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주야, 네가 민호 회사 거래 끄는 거 맞니? 네, 맞습니다. 담담한 대답에 거실이 술렁였어요. 민석이 회사 유진그룹 계약 파기도? 그것도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은주 씨는 조용히 명함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유진그룹 회장 유재철.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글씨. 외동딸 유은주.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그룹?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유진그룹. 자산 규모 수조 원대의 대기업이었죠. 7년 전 결혼할 때 일부러 숨겼습니다. 은주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은주로. 그래서 성도 바꾸고 부모님 안 계신다고 거짓말했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지켜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 없는 것이 시집이나 왔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며느리 구실 못한다고. 다 참았습니다. 민석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수진 언니한테 한 짓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언니 7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주방 지키고 시댁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잖아요. 그런 언니를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하다니. 은주 씨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우 형님. 민우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따라서 아내 내쫓으려 하셨죠? 아이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미안하다. 은주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가장이면 가족을 지켜야죠. 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여보. 아니, 민석 씨.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 없으시죠? 시댁에서 저 괴롭힐 때도, 아이 문제로 핀잔 들을 때도 전 당신이 사랑해서 다 참았어요.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죠. 은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카 떠맡으라는 말에 당신은 저보다 어머니 편을 드셨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은주야,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은주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어머님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은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민우 형님 회사 거래는 복구해드리겠어요. 수진 언니가 원하신다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야. 언니 이혼하지 마세요. 형님도 정신 차리신 것 같으니까. 형님도 이제는 제대로 가장 노릇하실 거예요. 안 그러시면. 은주 씨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형님 개인 재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은주야. 수진이랑 잘 살게. 다시는 어머니 말씀만 따르지 않을게. 그리고 민석 씨 회사 거는 은주 씨가 민석을 받습니다. 유진그룹 계약은 복구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니까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주야, 그럼 난 다른 회사 찾으시면 되죠. 능력 있으시잖아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주야, 제발. 민석이 매달렸지만 은주 씨는 뿌리쳤습니다. 7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은주 씨의 뒷모습을 가족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민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석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동의서.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한 달 후 은주 씨는 아버지의 회사 이사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딸 고생 많았다. 유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배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회사 일 배우면서 천천히 내 길을 찾아라. 네, 아빠.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민석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유진그룹 계약이 끊기면서 회사가 휘청거렸고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했으니까요. 민우는 수진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후회와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죠. 내가 며느리들한테 너무 심했어. 병상에 누워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은주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죠. 어느 날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나는 요즘 작은 회사 다니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 잘 됐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좀 더 너를 생각했더라면. 됐습니다, 민석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행복해라, 은주야. 당신도요. 전화를 끄는 은주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민우와 함께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어요. 민우도 이제는 아내 편에 서는 법을 배웠죠. 시어머니가 간섭하려 하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정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 은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언니, 당연한 일 했어요. 언니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잘 됐네요, 언니. 행복하세요. 전화를 끄는 은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수진 언니는 행복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은주 씨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아팠고 때로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눈치 보는 아내도 아닌 그냥 유은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은주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향기가 느껴졌죠. 봄은 또다시 왔고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 부당함에 맞서는 것도 용기죠. 은주 씨는 7년을 참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참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